아토피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니에요. 증상도 당연히 완화시키고요. 완치할 수 있습니다. 콩팥 위에 이 부신이라는 게 이렇게 노랗게 얹어 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와요. 얘가 고장이 나면 작용을 잘 못하게 돼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되거나. 부신 건강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양제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스레드 계정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일상생활이 너무 무너져서 힘이 든다. 아니면 뭐 35년째 내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아토피가 어릴 때 생겼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이제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교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아토피도 진료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혹시 아토피 그동안 진료보신 환자 수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아차수? 한 2,000명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을 주증상으로 가지고 계시든 아니 부증상으로 가지고 계시든 원인을 치료하면은 이제 아토피가 많이 개선이 되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로 이명이나 뭐 브레인 포그, 뭐 불면증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 증상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환자분도 그렇고 우리가 경과를 보기가 힘든데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잖아요. 의외로 우리가 치료하기 쉬운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토피가 고치기 쉽다고 하셨어요? 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원내에서 같이 치료하는 팀들도 상대적으로 쉬운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은 그 치료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가 뭐냐? 이제 많이들 아토피를 아시잖아요. 아토피는 기본적으로 가려운 질환이에요. 가렵고 또 자꾸 끓다 보니까 피부가 딱딱하게 이제 변형이 되고 각질 같은 게 일어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습진이 생기는 질환을 우리가 아토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토피 피부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토피는 피부 질환이 아니고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토피가 왜 생기느냐? 제가 환자분들에게 3가지 이제 원인이 크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반복적인 염증과 면역 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염증과 면역의 소스를 찾아보면 대부분 장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우리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거든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기관이 부신이다. 그래서 부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항히스타민제를 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히스타민의 대사 아니면은 히스타민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잡으면 아토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아토피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토피를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부신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신이 뭐냐면 우리 몸에 신장이 있어요. 콩팥이 2개가 있잖아요. 콩팥 위에 이 부신이라는 게 이렇게 노랗게 얹어 있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지방인 줄 알았대. 지방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신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들이 나와요. 어떤 호르몬이 나오나요? 대표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스테로이드 작용을 하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외에 두 번째는 이제 DHEA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알도스테론,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나오는데 아토피 피부염과 주로 관여되는 호르몬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코티솔 호르몬은 아침에 올라갔다가 저녁에 떨어지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크게 제가 4가지로 환자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에너지를 생성한다. 두 번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세 번째, 면역 작용을 한다. 네 번째,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런데 코티솔이 항염증과 면역 작용을 하는데 얘가 고장이 나면 작용을 잘 못하게 돼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자꾸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코티솔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예. 그게 많이 분비되면 좋은 거겠네요?
많이 분비될수록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코티솔이 이제 각성이 되니까 코티솔에 대한 이제 내용 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뭐든지 과하거나 너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고 적정 수준의 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보는 만성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잘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코티솔이 많이 소모가 됐어. 그래서 잘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양이 부족해서 코티솔이 해야 하는 항염증과 면역작용이 잘 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결국 코티솔을 분비하는 부신이 중요한 건데 부신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신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보셨던 환자 중에서 스트레스 많아서 아토피가 계속 안 났던 분도 계셨어요? 그럼요. 많죠. 어떤 스트레스냐? 스트레스는 좋은 의미의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의미의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다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내가 너무 과민한 상태라든지 최근에 이런 분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부장적인 아버님한테 반복적인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자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런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에도 받는 상처가 심해져. 그래서 사는 삶이 다 스트레스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스스로 본인에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나?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게 좋고 우리 그 손자변법 있잖아요. 손자변법 중에 도망가는 거? 36개. 36개 맞아요. 내가 스트레스에 대응할 힘이 지금 없다. 그럼 일단 피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조금 피하게 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후퇴를 하는, 나중에 또 가면 되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꼭 말하고 싶은 게 운동이에요. 누구나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또 주변에서도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병이 낫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부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 하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리해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부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도 운동이 즐거우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은 운동이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되는데 대부분 부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운동할 힘이 없거든요. 억지로 운동을 과도하게 하지는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요가 정도가 적절한 운동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양분의 섭취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환자분들은 뭘 먹어야 되는지 그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영양제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부신에서 코티솔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고 하루에 3000mg 이상은 드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필요 이상의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설사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변의 상태를 봐가면서 3000에서 9000mg 정도 하루에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양소 비타민 B입니다. 왜냐하면 부신 호르몬이 에너지를 내는 호르몬이거든요. 에너지 내는데 가장 중요한 비타민 B거든요. 비타민 B가 들어가서 에너지도 내고 또 간의 해독 기능도 도와줘서 몸 안에 염증성 경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신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 먹어야 될 영양제 비타민 C, 비타민 B 2가지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아토피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도 결국에는 증상 완화법이고 완치법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증상도 당연히 완화시키고요.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래된 아토피 피부염이 많으세요. 수십 년 되셨다. 나 이거 때문에 죽으려고까지 생각했다. 이런 환자분들 많으신데요. 실제로 완치된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면 우리 그 완치된 환자분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심하시던 분이 이렇게 바뀌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극명한 차이가 진짜예요 이거. 믿기지 않죠? 환자분도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그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모셔서 얘기해야지 믿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 그래? 그러면 한번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아마 많은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도록 할게요.